사실 AI 반도체가 빠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조정해서 이게 대응할 기회를 만들어 드렸는데요. 이런 것처럼 저희는 어떻게 매도를 하느냐 이런 것도 굉장히 고민해서 생각하고 있어요. 매수 얘기하는 거는 너무 좋고요. 사실 듣기 좋은 얘기 매수입니다. 내 걸 더 사야지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만 이 고점 부근에서 실현을 하는 것도 굉장히 사실 중요한 것 같아요. 한번 매도를 잘하면 다음 기회가 나옵니다. 그럼 저점 매수를 하든 아니면 다른 더 좋은 종목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매도에서 나오잖아요. 하지만 매도는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잘 다루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주제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 오프라인 세미나에서도 또 열심히 매도법에 대해서도 또 얘기를 드리고 또 다른 또 새로 소개해드릴 종목들도 또 말씀드리려고 하니까요. 이번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요즘 딥시크 사태로 시장이 큰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저희도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원래 1월 포트폴리오를 처음에 시작할 때는 다 AI였어요. AI가 진짜 많았고 엔비디아, TSMC 뭐 다 들어있었는데 저희가 1월 20일 지나면서 중간에 종목 변경을 했어요. 엔비디아랑 TSMC 이런 걸 뺐습니다. 그때 왜 그랬는지를 먼저 설명을 해드리고 이제 그 이후에 딥시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사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대응이 가능했죠. 전부 다 AI 종목이 가득 차 있었다면 이 포트가 한 번에 무너지면서 대응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지만 다른 관계가 적은 종목들이 들어있으면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매니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됐던 거죠. 이 보시면 왜 먼저 이런 회사들을 뺐냐? 사실 엔비디아, TSMC 너무나 좋은 회사들인데 특히 엔비디아의 경우에 이 상반기에 실적을 상회할 가능성이 있냐 이런 부분에서 저는 좀 약하게 봤어요. 충분히 캐펙스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추가 캐펙스가 나올 수는 있는데 이거는 오히려 차익 실현의 기회지 여기서 뭐 서프라이즈 나올 수 있냐? 블랙의 생산 차질도 있기 때문에 서프라이즈 나오기 힘들다. 그런 반면에 작년 뭐 한 상반기 정도까지는 엔비디아 없으면 안 됐는데, 그러니까 올해 초에 제가 계속 업데이트를 해보니까 숫자가 좋아진 회사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이 베팅과 그 실제 투자의 차이는 제가 숫자를 업데이트 하냐 아니냐에서 많이 갈린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숫자를 업데이트 해봤어요. 로빈후드나 뭐 레딧이나 이런 많이 얘기되지 않는 회사, 또한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같은 항공주나 뭐 모건 스탠리 같은 그런 금융주 이런 회사들이 숫자가 너무 좋은 거예요. 금융주 숫자 뭐 별로 관심 없었는데 금융주들 발표할 때마다 모든 숫자 다 좋습니다. 그리고 AI 효과도 이런 회사들의 이제 사업 효율화를 통해서 또 숫자가 좋아지게 되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이 회사들도 뭐 AI 연관성이 없는 거예요. 테슬라도 올해 연간 전망 많이 오르고 있었네요.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반면에 엔비디아는 옛날에 막 숫자를 막 월 단위로 많이 올렸어요. 근데 숫자 올리는 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피해보자 이게 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딥시크 나온 거를 예측한 건 아닙니다. 물론 알고는 있었어요. 왜냐? 지금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딥시크가 소개된 건 12월 말이에요. 갑자기 1월 24일에 나타나서 세상을 뒤흔든 게 아닙니다. 이 개발자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메타의 개발자들이 쇼크 받았다 이건 뉴스가 이전부터 얘기가 나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는 측면, 한두 종목에 몰빵하는 것이 아니라 포트폴리오를 가져가기 때문에 어떤 일부 업종이 크게 하락할 때 대응이 가능하다 이걸 말씀드리겠고, 또 저희가 좀 민감하게 숫자를 보면서 대응하기 때문에 먼저 시장이 종목 어떤 기업이 크게 하락하기 전에 이게 피할 수도 있는 기회도 있었다 이런 걸 좀 말씀드릴 수 있어요. 딥시크에 대해서 제가 이상하게 생각했던 부분 위주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미 뭐 저희가 오늘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많이 뭐 엄청난 영상이 있어요. 그리고 미국 망했다, AI 망했다 뭐 이런 영상들이 진짜 많이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소개는 받으셨을 텐데 저는 제가 생각하는 이상한 부분에 대해서만 좀 말씀드릴게요. 먼저 딥시크에 뭐 무서운 건 단돈 80억, 80억, 갑자기 80억이래요. 이걸로 다 개발했대요. 그러니까 뭐 이제 뭐 투자를 누가 해, 이제 필요 없다. 그래서 심지어 그 최신 칩은 쓰지도 않았고 H100 칩 쓰지도 않았고 H800 중국용이죠. 그럼 2,000여 개만 써서 했고 이것도 심지어 클라우드로 시간당 $2 내고 썼다 막 그럽니다. 이렇게 보면은 근데 벤치마크 결과는 너무 좋아요. 비싼 미국 모델보다 뭐 더 좋거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충격적이잖아요. 딱 처음 봤을 때 그래서 저도 글을 커뮤니티에 썼어요. 이거 AI 반도체 주식들 많이 떨어질 수 있겠네요. 그랬는데 실제로 그렇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뭐 엔비디아가 마이너스 17%, 뭐 그리고 비스트라 같이 사실 각광받던 미국 에너지 투자, 전력 투자 관련주들은 뭐 마이너스 28%, 뭐 오클로드 25% 이렇게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일론 머스크나 많은 전문가들이 처음부터 막 의문을 제기했어요. 뭐 이런 이 가격에 이게 만드는 게 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렇게 많은 뭐 디펜스를 했는데도 시장은 첫날에는 크게 급락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여진이 있고요. 그런데 제가 주목한 부분은 이 뉴스가 만약에
갑자기 알려진 거면 그러니까 모든 틀이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모르고 투자한 거면 정말 미국이 이렇게 싸게 할 수 있는지 모르고 투자를 결정했으면 그 투자를 바꿔야 되잖아요. 그럼 이 투자 결정을 뒤로 물려서 이걸 빼야 되면 이제 큰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12월에도 한국 뉴스에도 나와요. 제가 12월 한국 뉴스 보여주면 12월 말에 이미 딥시크가 뭐 V3 내놨다. 이때도 550만 달러, 80억 숫자도 써 있어요. 이게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적은 비용을 할 수 있다고 나와가지고 막 그날 심지어 주가도 좀 움직이기도 했어요. 그 다음에 완전히 잊혀졌고 스타게이트 나오면서 오히려 AI 투자 종목들이 많이 올랐던 거죠. 근데 왜 알았냐 몰랐냐가 왜 중요하냐면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 딥시크에 대해서 존재에 대해 알고 있었고 이런 뭐 효율성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5천억 달러 스타게이트 투자, 메타의 뭐 투자 증액 600억 달러, 650억 달러 이런 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모르는 게 아니고 알면 또 우리가 크게 앞서 나가기 위해서 이런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이 뉴스가 나왔다고 해서 뒤로 이 투자를 무르진 않을 거라는 거죠. 앞으로의 이 투자가 금액이 캐펙스가 더 늘어나냐? 이거에 대해서 제약을 좀 줄 수는 있어요. 하지만 뭐 이미 뭐 많이 나온 투자 결정들이 뭐 안 진행되지는 않을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래서 알고 있었던 거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재밌는 게 알고 있었는데 왜 이런 사단이 났냐? 보시면 이게 지금 조회수를 지금 제가 어제 봤을 때 430만에 좀 더 늘었을 텐데 CNBC에서 대대적으로 발표를 한 거예요. 그 전에는 이렇게 개발자들 사이에 막 충격적이고 막 얘기도 많이 돌고 있었지만 이 CNBC에서 이거를 크게 터트리면서 모든 주목을 갑자기 받은 겁니다. 그래서 미국 기사 찾아보면 트윗버스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트윗버스라고 유니버스처럼 트윗 안에 이런 세상이 있는데 그러니까 인플루언서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막 서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조금 투자해서 우리 이긴 거야? 막 중국 무섭네. 막 얘기가 막 퍼지면서 일파만파 주말 내내 막 빌드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와 무섭다 하다가 그 월요일에 개장만 해라 개장하는 순간 그냥 엄청나게 밀어버린 거죠. 그리고 그 전에 사실 많이 스타게이트 등으로 많이 올랐던 것도 있고요. 그래서 포함해서 엔비디아 TSMC 지금 17%, 13% 엄청나게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만큼 약간 이런 과잉 반응을 만들어낸 이런 트위터나 많은 유튜브나 이런 작용이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 국내 유튜브에도 뭐 중국, 미국 이겼다, 뭐 미국 망했다, AI 뭐 반도체 끝났다, 막 이런 얘기 엄청 많이 왔습니다.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미국 끝났다 이 얘기가 정말 매크로 보면은 맨날 나옵니다. 근데 그때마다 주식 팔면 뭐 주식을 들고 있을 수가 없어요. 이럴 때 항상 오히려 반대로 조심해야 되는 경우가 90% 진짜로 미국 망하지 않지만 시장이 크게 하락하는 경우 10년에 한 번씩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 노이즈와 충격이냐, 그냥 아니면 진짜로 나빠지는 거냐는 숫자가 나빠질 것인가 이걸 보면서 봐야지 이렇게 무조건 호도돼서 움직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국 시장 28일에 이제 개장 전부터 오히려 이거 빠질 수 있다를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이 공포에 크게 하락한 주식들이 오히려 기회가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은 어차피 투자 계획은 어느 정도 진행될 거고 이 미국 AI는 더욱더 미국 AI를 강화해서 투자하고 또 중국의 딥시크에 대해 대응도 할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걸 말씀드렸고 요즘에 시장 변동이 많아서 그 커뮤니티에 글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28일 글에 보시면 그래서 어떤 회사들이 좀 괜찮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저희가 보고 있는 뭐 비스트라, 오클로, 저희 포트에 있는 마벨, 엠러빈, 팔란티어, 메타, 아마존 뭐 이런 회사들은 뭐 크게 영향이 없다. 이런 회사들은 괜찮을 것 같다. 그리고 어차피 AI 투자는 해야 되고 오히려 뭐 효율적으로 투자하게 되면 이 효율성이 투자를 더 높일 수도 있는 거라서 특히 소프트웨어 AI에는 이거 호재일 수도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그 첫 하락 때는 막 다 같이 빠졌었거든요. 근데 메타가 제일 먼저 살아났어요. 애플은 오히려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수혜가 있다는 걸 시장이 계산하고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물론 엄청 많이 빠졌을 때는 반작용이 크기 때문에 일단 급락은 다 사자. 약간 이런 게 좀 맞는 것 같아요. 특히 막 30% 하락했는데 펀더멘탈이 크게 바뀌지 않으면 뭐 반은 반등하잖아요. 근데 이 다음에 한번 대응을 한 다음에는 또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런데 그럼 진짜 좋은 거는 뭐냐? 그럼 진짜 약간은 걱정해야 되는 건 뭐냐? 그러니까 이거를 나눠서 봐야 되는데 저희가 본 거는 저는 아무래도 진짜 수혜는 소프트웨어다. 특히 이제 B2B 소프트웨어를 지나서 이제 B2C 이제 일반 소비자들이 쓸 수 있는 AI가 열리는 그 계기가 될 거라고 봅니다. 사실 일반 소비자가 다 쓰려면 이게 좀 아무래도 컴팩트해지고 뭐 작은 기기에도 들어가야 되고 또 테슬라를 뭐 예를 들면 이 자동차에 이걸 가볍게 실을 수 있다면 이 더 자율주행을 앞당기고 기술을 발전시키기 도움이 되겠죠.
효율화가 이들에게 나쁘지 않잖아요. 칩을 만드는 회사는 조금 고민을 해야 되지만 이런 소프트웨어 AI는 이건 호재입니다. 그래서 이런 B2C 소프트웨어나 뭐 B2B 테크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오히려 좀 진짜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건건이 작은 것에까지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원래 좋게 보던 테슬라나 소프트웨어 AI, 뭐 메타 실제 수혜를 보고 있고요. 근데 그러면은 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은 어디냐? 이 칩 쪽에서는 그래도 지금 투자 효율화로 가고 있는 에이직 칩들은 괜찮을 것 같아요. 에이직 칩을 그러니까 중국에 수출을 규제하거나 이런 거는 아직 아니라 보면은 마벨이나 브로드컴 이런 회사들 약간 회복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거 좀 보고 있고요. 그런데 가장 곤란한 건 역시 시장 반응이 맞는 부분이 있는 게 엔비디아가 저는 좀 곤란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숫자를 더 상향을 해야 주가가 점점 더 가는데 숫자를 상향하게 많이 이제 목에 찬 캐펙스를 갖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상대적으로 곤란함이 생겨요. 왜냐면은 이게 진짜여도 좀 곤란이 되겠지만 만약에 이게 카피한 거거나 이런 경우에 있어도 중국에 대해서 어쨌든 규제를 더 하려고 할 거예요. 이거 H800만 허용해 줬는데도 쫓아오려고 하네? 이거 아니면은 H100을 몰래 사고 있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미국이 엔비디아 칩에 대해서 규제를 더 디테일하고 세심하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엔비디아는 이게 호재는 아니죠. 미국 내 에너지 투자, 비스트라라든가 오클로라든가 이런 회사들,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이런 회사들은 엔비디아보다는 더 우려가 적어요. 왜냐면 어차피 중국에 짓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내에 전력 투자하는 건데 트럼프가 가스, 원자력 이거는 계속 밀 거기 때문에 가스 원자력 관련된 유틸리티 회사나 에너지 관련 회사들은 어느 정도 이렇게 회복 하세를 보이지 않을까. 이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스타게이트 진행할 거고요. 그리고 투자 계획 지금 나온 거는 다 할 거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은 급락을 좀 기회를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B2C 얘기를 하면서 이게 굉장히 개수가 늘어나는 이런 혁명으로 일어날 수 있다. 효율이 높고 싸게 되고 작은 컴퓨팅 파워로 AI가 가능해야 이런 B2C에서 혁명이 일어날 거다는데 이거 마이크로소프트 CEO도 바로 이 얘기를 했어요. 제본스 역설이라고 그랬는데 이거 석탄 시대 옛날 얘기인데 그게 그 기술 혁신에서 아직도 반복되고 있는 얘기입니다. 딥시크가 이런 점을 일부 인정해서 효율성이 증가하면 이 산업이 망하는 게 아니에요. 산업이 망하는 게 아니라 효율 증가가 싸졌으니까 더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산업은 커진다 이 얘기입니다. LML 비용을 낮추면 이 대중화가 되고요. 큰 데이터 센터뿐 아니라 PC와 폰에까지 적용할 수 있게 되죠. 자동차 하나하나에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칩 소비가 증가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딥시크가 어느 정도 무슨 논란이 엄청 많잖아요. 좀 이게 속인 부분이 있던지 아니면 진짜였던지 어쨌든 간에 소프트웨어 회사에는 수혜가 되는 거죠. 이 파이가 커지는 효과, 많은 데 쓰이는 효과 이런 부분이 있고 예를 들어 팔란티어를 제가 예를 든다. 제가 전 팔란티어를 보면은 팔란티어가 LLM이 나오면서 LLM을 만드는 회사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LLM이 나오면서 우리가 준비한 것들이 더 파워풀해지고 훨씬 더 진보가 빨라졌잖아요. 근데 만약에 딥시크 같은 LLM의 발전이 빨라지는 이벤트가 발생한다면 이거 LLM과 결합된 팔란티어의 발전이 더 빨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가만히 앉아서 이득을 보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메타 같은 회사들도 그래서 우리는 사실 칩을 만드는 회사는 아니잖아요. 칩을 만드는 회사는 아닌데 우리는 같이 사다 쓰는데 효율적 투자를 할 수 있다. 이 방법을 배운다면 효율적 투자?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이렇게 컴퓨팅 파워를 메타가 이렇게 늘려놨는데 이거는 늘리거나 유지할 거야. 그런데 이게 효율적이면은 내 능력이 훨씬 올라가겠네.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 메타가 좋아지는 거죠. 더 투자는 안 해도 이거 지금 있는 걸 돌리니까 더 많은 결과물이 나오네. 더 빨리 되네. 이게 되면은 이거는 투자 비용에 대한 과다한 우려도 줄어들면서 그런데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AI를 통한 우리 회사 매출 증대가 일어나는구나.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보면은 메타나 구글이나 이런 회사들은 또 기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딥시크가 모든 걸 해결해 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저희가 하는 팔란티어 같은 회사들이 실제로 적용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보면은 이 LLM이 오히려 이들을 도와서 이 기술 진보를 빨리 하면서 하는 거지. 딥시크가 모든 걸 바꿔. 딥시크는 사실 이미지나 영상도 잘 안 되고 코딩도 잘 못한다더라고요. 분명히 아직 부족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이걸 항상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이 단기적으로는 주식시장을 항상 그날 움직이는 거는 무슨 노이즈나 어떤 센세이셔널한 뉴스 그리고 어떤 매크로 이벤트 이런 게 보통 시장을 움직여요. 근데 저희가 어떤 회사가 나중에 누가 많이 커졌냐를 볼 때 한 1년 전에 발생한 무슨 노이즈를 보진 않잖아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남는 건 결국 숫자입니다. 어떤 회사가 숫자가 가장 많이 성장했느냐. 그러니까 이 일이 결국 해석해서 이 회사에게 순풍의 역할을 했냐, 역풍의 역할을 했냐. 이거는 나중에 결국 이 회사가 커졌냐, 이걸로 매출이 커졌냐, 이걸로 결국 결정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대응은 항상 중장기 숫자를 결정하는 것으로 저희 판단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숫자가 올라갈 환경인 회사가 무엇이냐, 이걸 봐야 되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가 그 숫자 상향시키는 기업들에 대해서 계속 말씀 몇 번 드렸었는데, 이제 좀 매주 어떤 회사가 좋은지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계속 업데이트를 많이 해가면서 이 좋아진 회사를 보면 되는 거고, 이 딥시크 이벤트 나왔다, 뭐 이런 쉬운 판단은 야 미국 망했어, AI 망했어, 아니면 야 이거 뭐 저 가짜야, 막 이런 얘기하는 양분으로 얘기하는 게 뭐 인기를 끌거나 재미를 만들기도 좋죠. 하지만 실제로 투자 수익을 얻으려면 그거보다는 그러니까 정말로 이거 해가지고 어떤 회사 숫자가 더 좋아지는 도움인데, 이거 하나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메타나 뭐 구글이나 뭐 이런 회사들이나 아니면은 뭐 금융회사들, 뭐 일반 제조업 회사들의 비용 효율을 이루는 팔란티어를 쓰는 회사들, 뭐 이런 회사 있잖아요. 그런 회사들이 더 나아가고, 또 테슬라 같이 각각의 피지컬 AI를 해야 하는 회사들이 더 높은 효율성과 더 낮은 컴퓨팅 파워로 구동할 수 있게 된다면 더 좋아지는 회사. 이런 회사 숫자가 실제로 나중에 1년, 2년 후에 좋아질 회사가 뭐냐, 이것만 보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포트폴리오를 항상 이제 얘기 드리는 거예요. 항상 이게 한 가지 너무 좋아 보이는 거에만 계속 이거 가는 게 아니라, 포트폴리오를 잘 조정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어떤 회사가 숫자가 그래도 올라갈 수 있는가, 이 회사는 좋지만 지금은 약간 숫자가 더 이상 상향되기 힘든 그런 환경인가, 이걸 가지고 포트폴리오 구성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좀 벌어둔 부분으로 저희가 내 거 너무 좋은데 이런저런 노이즈로 빠진 회사를 더 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포트폴리오가 리밸런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좋다고 끝까지 몰아붙이면 이거 어떤 이유로 뭐 20, 30% 빠졌어요. 그랬는데 너무 좋아요. 미국의 에너지 투자도 하고 뭐 그대로인데 이거 어떡하지? 그럴 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저희가 뭐 남들 안 보는 금융주도 사고 로빈훗도 가지고 있고 막 그러면 이거들은 뭐 주가 많이 좋은데 막 그러면 여기서 이 조절의 가능성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희가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경기 소비재, 사실 소비재 하면은 뭐 막 테크만큼 재밌진 않지만 꾸준히 성장하기 때문에 이 변동성이 큰 테크를 또 대응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이런 것도 포트폴리오로 또 소개를 또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저희 결론은 노이즈로 가지고 트레이딩 하지 말고 숫자가 좋아질 회사들에 투자하자. 이거 뭐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이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번 딥시크 사태의 해석도 이것으로 인해서 누가 숫자가 좋아질 것인가, 이거를 저와 함께 계속 같이 공부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월 5일에 오프라인 모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포트폴리오를 사실 AI 반도체가 빠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조정해서 이게 대응할 기회를 만들어 드렸는데요. 이런 것처럼 저희는 어떻게 매도를 하느냐, 이런 것도 굉장히 고민해서 생각하고 있어요. 매수 얘기하는 거는 너무 좋고요. 사실 듣기 좋은 얘기 매수입니다. 내 걸 더 사야지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만, 이 고점 부근에서 실현을 하는 것도 굉장히 사실 중요한 것 같아요. 한번 매도를 잘하면 다음 기회가 나옵니다. 그럼 저점 매수를 하든 아니면 다른 더 좋은 종목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매도에서 나오잖아요. 하지만 매도는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잘 다루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주제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 오프라인 세미나에서도 또 열심히 매도법에 대해서도 또 얘기를 드리고, 또 다른 또 새로 소개해드릴 종목들도 또 말씀드리려고 하니까요. 이번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저희 고정 댓글에 참여 방법과 링크 있으니까요.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2월 5일에 꼭 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